여기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것을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걸로 이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순서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저 같으면 제가 풀어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실습하게 했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컨트롤 N 눌러서 여기서 쉐입 언더바 1 하고 엔터, 시프트 슬래시 피팅이죠. 그래서 솔리드를 하나, 배경에 넣을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단축키 컨트롤 Y, 색상 얘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레이어를 선택하고 원을 그리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었어요? 뭐가 그래야 된다 그랬더라?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니,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 도구, 근데 가운데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의 타이틀 액션 쉐입 하고, 여기 확대를 쭉 크게 하면 가운데 맞추기가 훨씬 더 쉽겠죠. 확대는 뭘로 하죠? 이거 스크롤로 이렇게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피팅은 Shift 슬래시, 그래서 쭉 크게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 시프트를 나중에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슬래시 됐다. 조그만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물론 해줘도 되지만 정확하지가 않게 될 수도 있으니, 쉐임 레이어 아래에 있는 컨텐츠 아래에 일리프스 들어가서 일리프스 패스에서 사이즈 눈으로 보면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록의 위스 값, 스트록 위스 값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쉐입 일리프스 닫으시고요. 컨텐츠에 리피터라는 이펙트를 넣어 줄 거예요. 컨텐츠 오른쪽에 애드 눌러서 리피터에서 뭐를 리핏 시킬 거냐면 원을 리핏 시킬 거예요. 근데 원을 몇 개로 만들 거냐면 60개로 만들어서 계속 확대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60개, 30이네요. 30 해도 돼요. 60.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유는 리피터의 트랜스폼 리피터 포지션에 100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원 하나 두 번째가 가로로 X축 좌표로 100픽셀만큼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X좌표 0. 스케일을 크게 한다고요? 작게 한다고요? 작게 해야지 나중에 얘가 점점 커지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요 안쪽 끝에 계속 작게 몇 개가 있다? 6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60개. 네, 조금 크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도 닫을 거예요. 리피터 닫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쉐임 레이어의 트랜스폼 스케일 S, 그리고 스케일에 키프레임 주고요. 처음에 여기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좀 크게, 네, 제가
망가졌나요? 2초에서는 좀 더 크게 해놓게 되면은 이게 60%씩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작아지, 제가 한 70% 했나요? 80%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거에 70%, 요만한 거에 70%, 요만한 거에 70% 하니까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격이 커가지고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할 때 어느 분이 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안 궁금했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글자를 쓸 건데, 글자 쓰기 전에 여기 배경을 조금 손을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그라디언트 램프 선택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갖다 놓지 않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쉐입 레이어에 들어가 버렸죠. 이펙트가 컨트롤 Z. 그래서 이 배경, 솔리드와 쉐입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레이어가 뭐냐면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에 오른쪽 마우스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이렇게 생기죠. 얘는 투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냥 여기다 해도 돼요. 지금 맨 위에 보이진 않지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죠. 근데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둡게. 무엇을 하냐면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가 원본 이미지와 어떻게 블렌딩 하겠느냐, 어느 몇 퍼센트 블렌딩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렌딩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보이시죠? 근데 색깔을, 나는 엔드 색깔을 좀 어두운 이 정도로 할 거고, 스타트 컬러를 좀 어둡게 이 정도 컬러로 할 거예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돼요? 좀 더? 그래서 블렌드를 좀 더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위아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바꾸는 거 딱 누르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서, 다시 얘를 선택하고, 선택해서 얘를 클릭, 얘를 선택하고, 얘는 없네. 아까보다 어때요? 좀 블렌딩이 되니까 색깔이, 얘가 없는 거 있는 거 좀 더 뭔가 좀 고급지지 않아요? 아닌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그라디언트 램프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을 위로, 요 기준점 보이시죠? 아래로 위로.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이쯤 이렇게 할 거고, 얘가 너무 좀 더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좀 더 어두운 색으로 해볼까요? 네, 뭐 이 정도로 만들죠. 그럼 배경이 훨씬 더 예뻐졌죠. 그리고 글자도 잘 보일 거예요. 글자도 잘 보일 거예요. 타입 툴 선택해서 여기다 써보죠. 액센트 ACCENT MODION 컨트롤 엔터. 그거 시간 내가 줄 텐데, 그 스토리보드 하는 거 줄 텐데 열심히 하시느냐고. 네, 어쨌든 이렇게 액센트 모션이라고 흰색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글씨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어떻게 그냥 요 액센트 모션 서식을 다 줬기 때문에 얘를 그냥 컨트롤 D 눌러서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처럼 컴프 라고 할 거고 글씨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해봅니다. 위치하겠습니다. 위치는 2개 선택, 얼라인에서 가운데를 맞추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이 정도 떨어질까요? 2개 포지션 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얘는 1초 후에 이 값의 포지션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그리고 0초형 프레임에서는 얘는 어디로 가고 이 컴프는 위로 올라가고 액센트 모션은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컴프라는 게 나중에 이렇게 보이고 액센트 모션도 여기에서 1초 후에 보이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액센트 모션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컴프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얘네들을 전부 선택해서 F9 눌러서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부 잡아당겨 주시고요. 다시 그래프 에디터 닫으시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맨 앞에서는 이 2개의 글자가 전부 보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2개의 글자에다가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마스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 포지션 값이 적용이 돼서 마스크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컴프는 컴프대로, 액센트 모션은 액센트 모션대로 따로따로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마스크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프, 우클릭, 프리컴포즈 그리고 얘는 그냥 컴프 여기 2개 중에서 어떤 게 선택돼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비활성화돼서 상관없지만 활성화됐을 땐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 어디를 선택해라? 2번째 거를 선택해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 거 선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 2번째 거 선택하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클릭 하지 말고 이젠 단축키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C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포지션에다가 마스크를 줄 거예요. 액센트 선택하고 액센트는 어디에 나오죠? 이 1초 후를 선택하고 1초 후에다 인디케이터를 놓으면 1초 후에 액센트 모션이 어디 위치인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선택, 액센트 모션 선택한 상태에서 나는 1초 후에 여기만 보일 거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그래야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가운데. 그래 좀 더 디테일이 추가되죠. 좀 더 디테일해지죠. 그 다음에 컴프를 선택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해서 얘도 여기. 이렇게 가운데쯤 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살짝 틀리긴 했죠. 살짝 틀리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가운데서 나오죠. 조금 안 맞았네요. 이 원 그릴 때 가운데 중심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값이 조금 안 맞았네요. 근데 얘를 좀 더 움직임을
움직임과 글자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뭐를 준다고 했었죠? 드롭 섀도우 두 개를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요 두 개 컴프하고 액센트 모션 컴프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C가 뭐였죠? 프리컴포즈 프리컴프 OK 그리고 로테이션 R 보면서 줄게요. 살짝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펙트 앤 프리셋에 드롭 섀도우를 줍니다. 드롭 그리고 여기다 주게 되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 디스턴스 값 하긴 여기 보이시죠?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 조절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 니즈 살짝 그러면은 티 안 나면서 드롭 섀도우 주기 티가 안 나는데 드롭 섀도우 준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몰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여. 이 소프트 니즈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 니즈 오퍼시티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이렇게 시커매져서 되게 촌스러워져요. 그러면 5초에서 끝나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여기서 너무 짧게 했구나. 5초까지 그랬다가 다시 싹 사라지면 좋겠어요.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에서 뿅 하고 사라졌으면 저기 오퍼시티를 안 하고요. 스케일 이거 다 합쳐 놓은 거죠. 스케일 그리고 한 10프레임 0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사라질 때도 가감속을 주면 좋아요. 요거 선택 F9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 쫙 잡아당기죠. 숫자가 작아져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사라지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 그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어떤 거냐면요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깜빡거리고요. 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원이 이렇게 돼버리죠.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쉐입 모션 얘도 백그라운드 컨트롤 Y 눌러서 백그라운드를 얘로 하고 같은 계열이니까 좀 재미없나?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을 그리는데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면 지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뭐 크기 조절점 다 보이죠? 다른 데 클릭 아니면 빈 레이어 그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얘를 드래그 한 요 정도로 그릴까요?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10 두께는 10 정도 하고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노랑이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엔터 눌러서 얘 있죠? 엔터 눌러서 원 써보겠습니다. 원 해도 되고 일리프스 툴에서 스트록 아니 일리프스 패스에서 사이즈 좀 만들게요.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그리고 얘를 반복적으로 어느 쪽으로 반복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를 어느 쪽으로? X축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축으로 몇 개를 줄 거냐면 60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add 눌러서 리피터. 제가 일리프스를 선택하고 리피터를 주게 되면 일리프스 안에 리피터가 종속이 된다 그랬죠. 종속이 되면 원하는 이펙트가 어려울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되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리피터를 선택해서 일리프스 아래쪽에 이렇게 같은 순위선상인데 아래쪽에 리피터가 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리피터를 선택, 카피를 몇 개, 60개를 하겠다 라고 하면 60개의 원이 100픽셀만큼 이렇게 간격을 가지고 표시가 되는데, 얘를 트랜스폼 리피터라는 게 있죠. 트랜스폼 리피터에서 100 엑스포지션 값이 100으로 돼 있어서 100%, 아니 100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얘를 100보다 좀 큰 숫자 한 요렇게 만들게요.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아까 보았듯이 여기 어디 이쪽으로도 간격이 반복이 되지만 아래쪽으로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원과 원 사이에 두 번째 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리피터 아래에 또 다른 리피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선택한 상태에서 add 리피터, 그럼 리피터 2가 나오고요. 리피터 2는 카피 얘도 60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어느 쪽? X축으로 100픽셀만큼 또 간격으로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데, 걔를 세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의 리피터 2 포지션, X 포지션 값은 0, Y 포지션 해볼까요? Y 포지션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일렬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원과 원 사이에 그 다음에 다른 원이 어디 여기에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X 값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X 포지션, 트랜스폼의 리피터 2의 포지션, X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줘서 당겼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면 이제 리피터에서 할 건 다 했고요. 이 트랜스폼 레이어의 트랜스폼 뭐였었죠? 포지션이었죠. 포지션. 지금 이 상태로 키프레임 줄 거고 5초에서 뭐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앵커 포인트 V 눌러서 얘를 대각선으로 움직이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가 깜빡깜빡 거렸었죠. 깜빡깜빡 거렸었는데 그거는 무엇으로 하냐면 T 오퍼시티 눌러서 처음엔 100이고 1초에서는 50% 할게요. 그 다음에 2초에서는 또 100%.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C, 여기다가 그냥 복사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다시 K는 넥스트 키프레임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럼 글씨를 쓰는 원이 필요하겠죠. 글씨를 쓰는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원을 그릴 거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줄 거예요.
원형 도형 선택하고 레이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운데 정중앙 중심으로 해서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두께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얘는 색깔을 뭐로 줄까요? 잘 어울리는 색깔로 주고 싶어요. 아니면 노랑이로 진짜 줄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처음에 얘가 어떻게 나오나요? 볼까요? 플레이. 움직이다가 살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다가 뭐를 줄 거냐면 마스크를 줍니다. 아까 그 테로씨 한 거, 아까 테로씨가 한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사각형 선택, 레이어 선택하고요. 사각형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쉐입 레이어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쉐입을 그리잖아요. 분명히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러면 일리프스랑 레ಕ್탱글이랑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쉐입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도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는 여기서 마스크를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쪽에 그 쉐입 툴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별이 있고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에이트 쉐입. 지금 현재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선택하고 그려줘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선택하고 드래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마스크에 뭐를 해줘야 돼요? 인버티드. 그리고 얘는 1초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항상 뭐를 결과값에 먼저 키프레임을 찍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값 패스, 마스크 패스 찍어줬어요. 0초 0프레임에서는 얘네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 어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요 너무 재미없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선택 F9. F9는 이지 그래프 에디터. 제 생각에는 얘는 그냥 뭐 천천히 빨리 하다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앞부분도 이렇게 잡아당겨 줘갖고 약간 멈칫하다가 빨라졌다가 살짝 멈칫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쫀득하게 나오는데 얘를 2초 정도로 해줘 볼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됐어요.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야 되죠. 글씨는 백그라운드네요. 그래서 타입 툴 선택하고 백그라운드라는 글씨를 가운데다가 놓을까요? 얼라인에서 가운데 글자는 캐릭터 요 색깔로 하죠. 색깔이 너무 많으니까 요 원의 색깔로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1초에서는 어디? 여기에 포지션 눌러서 0.0 프레임에서는 어디로? 이 아래로. 백그라운드 글자에다가 직접 마스크를 주나요? 아니죠. 직접 주게 되면 포지션 값이 같이 적용이 돼서 마스크도 같이 모션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글씨 오른쪽 마우스 프리컴포즈. 예, 두 번째 거 오케이. 그리고 1초가 됐을 때 여기에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나와야 돼서 잠깐만요. 백그라운드 글씨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쉐입 여기 2에서 쉐입 2였었죠. 아닌데 쉐입 모션 언더바 2 쉐입 모션 언더바 2 여기네요. 언더바 2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글씨가 너무 텐션감이 부족하죠. 그래서 글씨를 바꿔주려면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백그라운드 컴프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죠. 글씨로. 그리고 U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키프레임 보이잖아요. 그래서 F9 잡아당겨 주시고 다시 어디로 가면 돼요? 쉐입 모션 2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얘는 언제 나와야 될까요? 한 조금 있다가 좀 있다가 나올게요. 한 1초 후에 나오도록 할게요. 위치가 가운데가 잘 안 맞죠? 잘 안 맞죠? 그래서 가운데를 맞추려면 또 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쉐입에 뭐를 마스크. 그래서 여기 끝 값을 끝에 있는 값을 마스크 색상이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으로 하고 V 눌러서 따닥 글자가 어디에 오게끔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얘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지? 잠깐만요. 가운데서 작아졌다 커지면서 나오죠. 그러면 얘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쉐입 레이어 있죠. 얘를 프리 컴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넣어주고 맨 앞에서 스케일 0 1초일 때 100 두 개 선택 F9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얘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쉐입 들어가서 여기서 U 얘를 나온 다음에 이렇게 1초 후 얘가 좀 더 이따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싹 없어지나요? 없어지네요. 얘네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컴프 글씨 쉐입 원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요거 두 개 다시 뭐를 해줘? 프리 컴프
그리고 OK.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 (5초에서) 0. 여기도 이거 되게 길죠. 우클릭 F9 눌러서 프리컴프 아니죠.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6초 정도에서 끝날게요. N. 좀 더 빨리 끝나야겠어요. 그리고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글자를 안 보여서 여기다가도 드롭 섀도우를 넣어 줄게요.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백그라운드.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일 때는 여기 있죠. 토글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 있죠. 까매서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토글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그리고 다시 이쪽 2로 들어가 보죠. 그럼 좀 잘 보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조금 더 얇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원으로 들어가요. 원으로 들어가서 컨텐츠 들어가서 일리프스 들어가서 일리프스 스트로크로 들어가서 스트로크의 위스 값을 좀 더 작게 한 5 정도면 될까요? 배경이 그러면 좀 더 죽어서 이 앞에 강조돼야 되는 글자랑 얘네들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색깔을 얘랑 비슷한데 살짝 이렇게 할까요? 비슷하게 만들면 별로 재미없는데? 원래가 난데?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요. 너무 머리가 지쳤죠?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시고 2시 20분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